여성은 딸에게 외칩니다. 한국어라니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무척 놀라며 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하네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영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콜린입니다. 남편 마이클과 저는 금융업계에서 일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답니다. 17살 큰딸 레일리와 11살 노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남매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레일리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레일리가 불쑥 꺼낸 말에 저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를 다녔고 레일리도 당연히 그 길을 걸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어라니요? 레일리는 한국어를 배워서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케이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어나 프랑스어는 어떠니? 더 전통 있는 언어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레일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죠. 식탁 건너편에서 노아는 누나를 응원한다며 BTS의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보며 아이들의 대화를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매일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레일리는 틈만 나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핸드폰으로는 끊임없이 케이팝을 들었어요. 심지어 주말에는 한인마트에 가서 떡볶이와 김치라는 걸 사왔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등교하기 전 거울 앞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안녕하세요를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노아까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레일리가 사춘기가 와서 일부러 저런 행동을 하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의 관심사를 존중해주자고 했지만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 가문의 전통이 있는 집안인데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레일리는 수학과 과학 성적이 상위권인데 이런 재능을 버리고 한국어를 선택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대학교 동창들과 만나는 모임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가기 전날 레일리의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전화였어요. 선생님은 레일리가 수업 시간에 한국어 공부를 하다 적발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꾸중이 아닌 한국어 수업을 추천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교에서도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해서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고급 사립학교라서 등록금도 많이 내면서 다니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하필 왜 한국어인가요? 제가 황당하다는 듯이 물었더니 선생님은 흥미로운 통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영국 내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외국어 과목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10대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기가 뜨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호기심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현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런던의 유명 사립학교들이 앞다투어 중국어 대신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지원도 없고 입시와도 관계없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의 변화였어요. 지난주 노아와 함께 갔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 한국어 학습 서적이 가득한 새로운 섹션이 생겼더군요. 사서가 알려주길 한국어 교재의 대출 횟수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제치고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크게 달라졌어요. 노아의 초등학교에서도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수강 신청 시작 5분 만에 마감되었다고 하더군요. 학부모 채팅방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려는 학부모들의 문의로 폭발적이었답니다. 한 달 전 레일리의 친구 에밀리네 집에 갔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에밀리 어머니는 딸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오히려 다른 과목 성적도 올랐다며 자랑하셨었죠. 당시에는 그저 과잉된 반응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모르는 동안 한국어가 영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한국학을 전공하려면 반드시 일본학이나 중국학을 먼저 전공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독립된 전공으로 한국학과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입학 경쟁률도 다른 동양 어학과를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자니 문득 레일리의 선택이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 마음 한쪽에는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 복잡한 마음을 안고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동창회는 런던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학창시절 절친했던 엠마와 제시카를 만나자마자 저는 참았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레일리의 갑작스러운 한국어 선택과 그로 인한 갈등에 대한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은 엠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구는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옥스퍼드에 다니는 그녀의 아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엠마도 저처럼 반대했지만 아들이 보여준 자료들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광경이라니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시카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녀가 근무하는 대학의 국제교류처장 말로는 한국대학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재수까지 하면서 한국행을 노린다고 하더군요. 콜린 며칠 후에 우리 학교에서 특별한 강연이 있다고 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 교수님이 한글에 대해 강의하시거든. 나는 가려고 신청했는데 함께 가볼래? 제시카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레일리를 더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젊은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더군요. 옆에서 엠마가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한국어는 알아야 세련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엠마의 말에 제시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제가 너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레일리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니 책상 앞에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한글이 가득했고 벽에는 한국어 시험 성적표가 붙어 있었어요. 제가 미처 몰랐던 딸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에 제시카와 함께 옥스퍼드 대학의 강연장을 찾았습니다. 예상과 달리 강연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놀랍게도 참석자의 대부분이 저처럼 중년의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한 문자 체계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강단에 서서 청중들을 바라보며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한나라의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더구나 그 문자가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다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새로운 문자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중국인 유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칠판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기억을 크게 쓰셨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 글자는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죠. 미음은 입모양을 본떴습니다.
어떤 문자가 이처럼 인간의 발음 기관을 과학적으로 관찰하여 만들어졌나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음입니다. 오는 하늘을, 은은 땅을, 이는 서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것들의 조합으로 모든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천지인 사상을 반영한 것이죠. 이번에는 일본인 교환학생이 일어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한글을 보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흥미로운 주장입니다만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습니다. 여기 1930년대의 신문 기사를 보시죠. 일제는 오히려 한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한글은 이미 그 이전부터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하셨습니다.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이 실험을 보세요. 컴퓨터 자판 입력 속도, 문자 인식률, AI 처리 속도 모든 면에서 한글은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청중 중 자원자를 앞으로 불러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셨어요. 이분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제가 5분간 기본 원리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단어를 읽어보시죠. 교수님은 기본 원리에 대해 차근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 자원자는 사람, 나무, 하늘과 같은 기본적인 단어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듣다 보니 그 글자가 읽어져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죠. 세종대왕의 꿈이었던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가 실현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의 강연은 저의 모든 편견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혁신적인 문자 체계라는 설명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글의 제작 원리였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강연 중간에 교수님이 보여주신 AI 언어 모델 실험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것이었죠. 컴퓨터 자판 입력 속도부터 문자 인식률까지 한글은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강연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중국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한글은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라고 주장했어요.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으니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변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문자 체계의 독창성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옥스퍼드 언어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음소 문자이면서 모아쓰기가 가능한 문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리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시각적 효율성까지 갖춘 혁신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은 이어서 컴퓨터 자판 입력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입니다. 한자는 수천 개의 개별 문자를 필요로 하지만 한글은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죠. 이는 15세기에 이미 현대 디지털 시대의 효율성을 선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영어가 서툰 일본인이 손을 들어 일본의 영향력을 주장했습니다. 교수님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MIT 언어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를 보시죠. 한글은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다른 문자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죠. 이는 한글의 과학적 체계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UN 세계문자연구소의 자료를 공유하셨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문맹률 감소에 대한 영향입니다. 한글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문맹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문자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닐까요? 이러한 교수님의 설명에 두 학생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강연장은 다시 경이로운 한글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부분이었어요. 교수님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문자의 타자, 속도를 비교하셨는데 한글이 압도적으로 빨랐답니다. AI 자연어 처리에서도 한글이 가진 논리적 구조가 큰 장점이 된다고 설명하셨어요. 반면 한자는 수천 개의 글자를 일일이 외워야 하고 일본어의 경우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모두 알아야 하는 복잡한 구조라고 설명하셨죠. 영어도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학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중국 유학생이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교수님은 옥스퍼드 사전에 등재된 한국어 단어들을 보여주시며 한국어의 세계적 영향력을 입증하셨습니다. 일본 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고 중국 학생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 영국의 현실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런던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중국어 대신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학생들이 정부 지원도 없고 입시와도 관계없는 한국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고 있을까요? 교수님은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국어 수강 신청 경쟁률이 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원자들의 면면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고 있죠. 심지어 재수를 해서라도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고등학교의 변화입니다. 현재 영국 내 42개의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은 말할 것도 없죠. 수강 신청이 시작되면 5분 만에 마감될 정도입니다. 교수님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한국어 수업을 기다리는 학생들의 모습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국어가 가진 실용적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성장, K 콘텐츠의 세계적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지난달 BBC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영국의 10대들에게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를 물었더니 뉴욕이나 파리가 아닌 서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학습은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새로운 세계와 소통하는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이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레일리의 선택이 얼마나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은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죠.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긴 박수를 보냈습니다. 레일리가 왜 그토록 한국어에 매료되었는지를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 딸이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걸까 하면서 제가 중얼거리자 제시카는 빙그레 웃으며 아마도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딸이 한국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은 오히려 축하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에 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더구나 현대사회에서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적 자산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날의 강연은 촬영되어서 SNS에 공유되었는데
엄청난 수의 영국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후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연장을 나오면서 복도에 걸린 포스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한국학과 신입생 모집 공고였는데 지원 자격란에 한국어 능력 시험 성적이 필수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였다니 레일리의 선택이 결코 일시적인 흥미나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고 자기가 갈 길을 스스로 잘 찾아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서 받은 자료를 펼쳐보니 한글날이 유네스코 세계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도 있더군요. 세계가 인정한 한글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된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레일리의 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문을 두드리려다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답니다. 그날 저녁 마침내 레일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어 공부를 하던 레일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딸의 침대 끝자락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한글 강연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말했습니다. 레일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레일리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지난 6개월간의 한국어 학습 기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 계획부터 한국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정보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레일리의 한국어 실력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한국 친구들과 화상 채팅으로 대화도 나눈다고 했어요. 제가 몰랐던 레일리의 세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낸 것이었는데 그것은 지난주 치른 모의고사 성적표였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뒤로 오히려 다른 과목 성적도 올랐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공부 습관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레일리는 제게 한국의 수능 시험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대학 입시 중 하나라고 하네요. 한국의 교육열과 학구열에 관해 이야기하는 레일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짝였습니다. 주말에는 레일리가 자주 가는 한인마트에 함께 가보았어요. 그곳에서 레일리는 한국어로 직원과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레일리의 관심은 단순한 케이팝이나 드라마를 넘어서 있었어요.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까지 공부하고 있었죠. 외교관이 되어 한국과 영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이 이제는 저에게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일리의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지 못했던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어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딸의 꿈을 가로막으려 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레일리가 준비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남편은 우리 모녀의 화해를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노아는 신이 나서 누나가 가르쳐준 한국어 단어들을 연습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의 저녁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레일리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던 한글이 이제는 저에게도 매력적인 글자가 되었답니다. 남편도 저희 모녀의 한국어 공부에 관심을 보이더니 주말에는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막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간단한 인사말과 일상적인 대화는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레일리의 성과예요. 얼마 전 치른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5급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6급이 최고 등급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라서 우리는 같이 기뻐했습니다. 레일리는 곧 6급에 도전하겠다며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막내 노아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작한 한국어 수업이 그 아이의 숨겨진 재능을 깨워준 것 같아요.
한국어로 숫자를 세고 색깔을 말하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답니다. 지난 주말에는 레일리가 저를 한국문화원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열린 한글 캘리그라피 강좌를 함께 들었는데 한글이 가진 예술적인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레일리가 최근 교내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상품으로 받은 한국 여행 티켓 덕분에 올여름에는 가족 모두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레일리는 이제 한국 대학으로의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옥스퍼드 대학 한국학과에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죠. 예전에 저였다면 반대했겠지만 지금은 딸의 꿈을 응원하는 게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엊그제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제가 먼저 한국어 학습을 추천했답니다. 친구들은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지만 곧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함께 한국어 강좌를 듣기로 했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레일리의 선택은 시대의 흐름을 앞서 내다본 현명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에는 이제 김치와 불고기가 자주 오르고 한국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답니다. 레일리가 처음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의 그 불안했던 마음이 지금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어느새 레일리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저는 그런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콜린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한 평범한 영국 엄마가 딸의 선택을 통해 한글과 한국어의 가치를 깨닫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딸의 선택이 오히려 시대를 앞서 내다본 해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영국에서 불고 있는 한국어 열풍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의 선택이 만들어낸 새로운 흐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한글과 한국어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